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과 북한은 직접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5월로 예정된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트럼프 김정일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실무 접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디서 만나느냐 하는 장소 문제겠죠. 이걸 두고 미국의 방침이 몇 가지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한다. 두 번째는 비핵화는 시간을 정하고 해야 된다. 올해 말까지 완전히 핵 시설을 제거한다. 핵무기를 폐기한다. 시간을 정하고 한다. 세 번째는 북한과 중국이 원하고 있는 단계적 핵 폐기는 안 된다. 일괄적으로 해야 한다. 네 번째는 핵을 폐기할 때까지는 지금 대북 제재를 계속한다. 이 정도의 지침이 정해진 것 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 북한과 실무 접촉을 할 경우에 과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최고위급 회담은 의제가 실무선에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트럼프, 김정은 만나가지고 모든 문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시간도 너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무 접촉이 최고위급 회담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들이댈 때 김정은이가 과연 받겠느냐? 김정은이는 이미 시진핑과 만나가지고 단계적, 동시적 핵 폐기를 한다. 단계적으로는 조금씩 양보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동시적으로는 그게 상응해가지고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뭘 줄 것이 있어야 된다. 주는 것과 핵 폐기 단계를 동시적으로 서로 주고받자, 기브 앤 테이크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많이 써먹었던 겁니다. 2005년 9.19 합의에서 한번 써먹었는데 북한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깨버렸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핵실험 쪽으로 가버리니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런 식으로 오바마, 부시가 당했다라고 비판해온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시진핑은 육자회담을 다시 열자, 이런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육자회담이 실패한 회담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식의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원하는 것이 아닌 미국식의, 트럼프식의 제안을 하고 그 방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와중에서 정의용 한국 대통령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존 볼턴 안보보좌관, 최근 며칠 전에 취임한 안보보좌관을 만난다고 합니다. 존 볼턴 안보보좌관은 항복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대북 정책에 관여했던 임동원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이미 노출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존 볼턴 보좌관은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과거의 노무현, 김대중 때의 대북 담당자들에 대한 아주 극도의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의용 실장과 만나서 무슨 대화가 이루어질지 저는 잠옷 궁금합니다. 지금 트럼프, 볼턴, 그리고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CIA 부장 폼페오 씨, 이 세 사람은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속이기가 힘든 트리오입니다. 속이기 힘든 사람이에요. 속이기 힘든 사람. 한 사람은 정보를 관장하고 또 저 보좌관은 안보 문제를 관장하는데 이 두 사람 다 공개적으로 북핵 문제의 최종 해결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공언했던 사람이에요.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는 게 아주 이게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주 심도 있는 어떤 청문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세 사람의 전문가가 출석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육자회담 전 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북한의 김계관한테 속았다는 아주 나쁜 평을 듣고 있는데 요사이는 아주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터 차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의 안보회의 NSC의 한국 담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조지타운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성윤 교수, 터프스트 대학의 이성윤 교수, 아주 남북 문제에 대해서 예리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을 불러서 일종의 청문회를 했습니다. 청문회를. 이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이 세 분 다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힐 차관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협상 때 북한이 요구한 안전보장과 경제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북한은 다른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요구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핵무기가 북한의 미국 안보 위협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은 과거 행동을 보면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성윤 교수는, 터프스 대학 이성윤 교수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외교적으로 핵무장한 체제의 핵을 폐기시킬 방법이 없다.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없다. 그러니까 외교적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북한 정권 붕괴만이 핵 문제의 해결책이다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빅터 차 지금 CSIS 한국 석좌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미북 정상회담이 사전 준비 부족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수가 없다. 최고위급 회담에서 실패하면 그 다음에 전쟁으로 간다든지 제재를 계속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더 꼬이게 되니까 연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이성윤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이 마음대로,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마음대로 대북 제재를 해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여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지난 그러니까 2016년 2년 전에 발효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미국에 이 법에 따르면은 제재 완화나 해지를 위해서는 핵 시설과 원심 분리기 또 다른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폐기하는 의미 있는 조치들을 보여야 제재를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제재를 완화해 주려고 해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접촉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직접 접촉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의 개념입니다.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해우산 포기 같은 것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나올 경우에 미국은 내가 한국 측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의 비핵화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의제를 좁힐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했을 때 김정은이가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북한의 비핵화만 이야기하고 다른 조건은 이야기하지 말자. 그 다음에 미국이 단계적 동시적 해결 안 된다. 연말까지 또는 1년 이내로 완전한 핵 폐기를 약속하라. 이걸 과연 의제로서 김정은이가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다면 회담은 연기되는 거죠. 실무 접촉이 계속되든지 연기되는 겁니다. 의제 설정입니다. 의제 설정.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 하면은 김정은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트럼프하고 사진 찍는 것이다. 트럼프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는 핵 무장 국가의 대우를 받았다.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핵을 가지고 미국과 대등하게 상대하겠다. 이런 선전용이다. 선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치인도 아니고 본성이 협상가고 장사꾼이니까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된다. 확실한 비핵화 약속. 그 이외에는 논의도 하기 싫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 정해졌으니까 사실은 이게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의제 설정에 실패를 한다면은.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라든지 한국의 전문가들 중에서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 심플합니다. 같습니다. 이승윤 터프스대학 교수가 이야기했던 대로 북핵 문제는, 북한의 핵 폐기는 외교적 방법으로는 달성될 수가 없다. 압박, 제재를 극도로 강화를 해가지고 북한 정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몰리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을 둘러싼 몇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 지배층 사이에서 불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김정은하고 같이 죽을 것이냐, 아니면은 김정은만 희생시키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것. 아니면은 군사적 조치로서 폭격이나 다른 방법으로서 해결하는 것. 즉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는 한 핵 폐기는 불가능하다. 핵 폐기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양식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 수렴이 됩니다. 그 이외의 방법은 없다. 어떻게 외교적 방법으로 핵을 폐기시킬 수 있느냐? 그럼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느냐? 미래에 일어날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과거에 없었던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핵무장한 국가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소련,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남아공, 북한 10개입니다. 10개. 그 중에서 남아공은 백인 지배 체제에서 흑인 지배 체제로 넘어가기 직전에
백인 정권이 스스로 폐기를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스스로 폐기했습니다. 외교적 압박으로 폐기한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만든 상태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리비아 이야기를 하는데, 리비아는 핵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기 전에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그것을 해체했습니다. 그러니까 핵폭탄 제조 한참 전에 끝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그 정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교는 주로 협상이고 말이죠. 말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요. 그걸 설득으로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너 죽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너 자살하는 게 좋다. 자살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김정은 보고 핵 폐기하라는 것은 코브라 보고 독을 빼라는 것 아닙니까? 코브라가 독을 빼면 지렁이가 되는데 누가 지렁이를 대우해 줍니까? 코브라로 있을 때 무서워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협상 국면은 뭐냐? 다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것이죠. 계산이. 그러나 여기서 궁금한 것은 대한민국의 계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느냐?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 아마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해서라도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든지, 아니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남북한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단계로 진입한다든지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보다는 김정은의 안전을 더 중시하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 한국, 중국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압박하는 이런 형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육자회담을 하면은, 다만 다른 정권이면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장난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하나 특이한 점이죠. 저 사람은 자기 배짱대로 자기가 말했던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니까 미국 안에서는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의 트럼프에 대한 이 충성심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원들의 약 80%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원들의 80%가. 그리고 과반수가 공화당보다는 트럼프 개인에 대한 이 호감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모두가 다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NN이나 뉴욕타임스를 보면은 트럼프가 아주 고립되고 있다고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북 강경 노선을 가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만 회담을 하면은 회담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욕심이 또 앞서는 것이죠. 회담을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욕심에 빠지면은 아주 어중간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김정은이가 우리는 앞으로 장거리 미사일 실험 안 한다, 개발도 안 한다는 미끼를 탁 던졌을 때 트럼프가 그것을 받으면서 핵동결 정도로 합의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남아있는 걱정거리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복잡한 일을 아무리 분석적으로 이야기해봐도 결론은 딱 하나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는 것이다. 해체시키는 방법은 평화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게 안 먹힐 때 군사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김정은 정권과 북한 핵무기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동일체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